예, 소비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최고의 시간 관리사가 아닐까 싶은데, 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간단하게 좀 한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계신 곳에서 이 문장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인더는 생물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들려서요. 제가 귀가 아플 정도입니다. 저의 먼저 들어가기 전에 바인더에 대한 저의 생각들 간단하게 정리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그 최근에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세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바인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일상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목표가 있고 월간 목표가 있고 주간 목표가 있고 투두리스트 또 업무와 일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질적으로 사용하고 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 그렇다면 목표 관리, 균형 잡힌 목표를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우리 바인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했을 때는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몸으로 유기적으로 녹아지는 화학적인 단계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팀을 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팀을 꾸려놨다고 해서 그 팀이 막 협업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이 화학적으로 녹아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바인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이 바인더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바인더 철학이 저한테는 있는데요. 먼저 바인더와 함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인더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사람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 오래 함께 하지 못하죠. 이 바인더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바인더를 이용하려고 하고 사용해서 뭔가 내가 이루는 것을 뭐 이렇게 좀 활용하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면 오래 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인더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바인더와 함께 하십시오. 바인더와 함께 하시면은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내성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어떤 버텨내는 힘, 회복 탄성력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여기 정말 대단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배님들의 성공 사례를 보다 보면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 내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질주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그 성공의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바인더 철학으로 저는 원본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오래 가지 못하고 롱런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원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을 만들고 고민했던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 정보를 이용하기에만 급급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 원본을 조금 이렇게 하듯이 한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성과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먼저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에게 주어지는 이 기본적인 매뉴얼들, 이것을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열매들을 맺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저는 최근에 가장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헤빗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헤빗란에 제 자신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헤빗을 표시해서 따로 이렇게 양식지를 만들어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빗은 하루 아침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되는 단계까지의 저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결과지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떻게 나와 약속을 지켰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원동현 박사님이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책을 쓰고 또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이라는 것이 바로 5차원 전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년들 혹은 후대의 교육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교육의 요지입니다. 저도 이 바인더를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심지어 인간관계력까지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고 헤빗을 갖춰가고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전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습관도 생긴다. 예,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이,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지만이 습관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위클리 라이프 스타일 플래닝이라고 제가 이 양식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저희 위클리지 첨면에 배치를 시켜놓고 항상 이 위클리 라이프 스타일 플래닝을 보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갈 건지 저는 이 방향성,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어는 류비 셰프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아주 최고의 대가죠. 류비 셰프입니다. 류비 셰프는 업무, 자기개발, 취침에 따라서 하루를 3등분 내서 그 시간을 아주 잘게 10분 단위로, 5분, 30분 단위로 그렇게 기록하면서 자기를 관리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밸런스 있는 삶을 위해서, 이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저는 더 필요한 게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색깔로 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 그리고 주 업무와 보조 업무 시간, 그리고 개인 시간, 그리고 취침 시간. 이 취침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달리기와 취침 시간은 이것은 롱런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밤새고 나면 다음날이 영향이 미치듯이 반드시 어떤 내가 목표했던 것들에 집중해서 일을 끝내고 잠자는 시간을 잘 확보해야지만이 롱런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안배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 중심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나 혹은 그날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에 아마 목매일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션, 비전, 그리고 롤, 라이프 플랜에 따라서 명확한 사명과 비전을 일상과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팁은 시간이나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느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있는 우측편에 있는 페이지를 제가 이제 찍어서 지금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타이트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쉬는 시간을 주는 순간 쉬는 시간이 다른 시간을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이트하다는 것은 목표가 투두리스트를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투두리스트보다 목표에 따른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안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쓰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타이트하게, 느슨하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관리, 학습관리, 플래닝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은 양의 학업과 함께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가정도 돌보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워크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균형을 이루면서 목표 중심적으로 그리고 그 일들을 균형 있게 치르기 위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만 느슨하게 시간 관리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시간 관리의 4세대를 의도치 않게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1세대에는 1999년도부터 수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다이어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때 제가 자를 그어가면서 월간 계획이라든가 우측편에는 저건 일간 계획입니다. 이게 99년도 때 사용했던 것들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리를 사용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플래너죠. 이 플래너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책도 여기에 관한 관련 도서들을 저 나름대로는 거의 한 400여 권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바인더를 사용하면서 뭐랄까요? 그 약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바인더 사용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2년째 이르고 있거든요. 바인더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바인더는 분명히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개인의 삶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열매와 성과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저는 마스터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요. 이러한 뭐랄까요? 저에게 주어져 있는 역량을 가지고 대안학교, 국제학교, 또 평생교육원, 청소년 캠프,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에서 저희가 배웠던 지식 관리를 통해서 이제 논문과 출판으로 연결되는 프로세스, 이것을 해보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늦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을 보이시는 선배님들은 이미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정말 건강한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이 바인더는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철학을 조심스럽게나마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진짜 야 대박입니다. 진짜 네 바인더 와 너무 잘 쓰세요 우리 마스터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철학이 있어야 습관이 생긴다. 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어야 습관이 생긴다. 너무 멋진 말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실까요? 철학이 있어야 습관이 생긴다. 한번 다 써보세요. 철학이 있어야 습관이 생긴다. 이야 진짜 멋진 말 같습니다. 오늘 명언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습관이 생긴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습관이 생긴다. 와, 정국한 마스터님, 멋진 특강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미니 특강 들었는데요. 추후에 정말 제대로 된 특강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